지난주 메타버스 첫 번째 시간 강연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떤 경제 구조 그쵸.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사용자가 내가 구매자도 될 수 있고 뭐 판매자도 될 수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네. 그럼 어떤 겁니까? 네. 20대 여성이고요. 네. 렌지라는 크리에이터인데 네. 뭐 하는 거냐면 아바타들도 결국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죠. 네, 그러니까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니홈피 때 생각하면 네네.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미니미에다가 입히는 옷을 싸이월드면 싸이월드에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타버스 안에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뭐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네. 아이템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나오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요즘에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네. 이모티콘을 일반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처럼 네. 제페토 안에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캐릭터에다가 옷을 입혀야 되니까 네. 이 크리에이터는 아예 그 안에다가 패션샵을 차린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한 아이템당 수익이 그렇게 안 비싸요. 한 30원에서 300원 꼴이거든요. 네네. 근데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회원이 사니까 네, 이형명. 지금까지 130만 벌을 팔았대요. 130만 벌. 네. 진짜 그 한 사람이 한 네네네. 크리에이터가? 한 크리에이터가 지금까지 130만 벌 이상의 옷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원 안 해도 그걸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렇게 버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매장, 네. 그러니까 내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듯이 매출 올리듯이 아예 네. 그 안에 매장이 있는 거죠. 샵을 네. 차려놓고 그 안에서 판매하고.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럼 작업을 하는데 손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 안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옥을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요. 그 2층, 3층에 가면 정말 그 캐릭터들이 네.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도 받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이렇게 옷 만드는 노하우를 또 어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애들 알려주고 그래서 와. 아예 자기가 이제 그 안에다가 사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옥에서 물건도 팔고 교육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디지털 레고 같은 건데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맵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줍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걸 주는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게임 만드는 이제 일반인들이 2020년에 이미 200만 명이 넘었고요. 만드는 사람이. 200만 명. 네,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 명이 수익을 벌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등록금 벌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딩 교육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코딩 교육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러한 메타버스를 느끼면서 내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코딩을 배우고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뭐 갑자기 사장님도 되고 뭐 네. 모든 일이 사실상 거의 오프라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인지 상상해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이 메타버스를 이제 순화어로 이제 만들었는데 확장 가상 세계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확장 가상 세계. 네, 그러니까 가상도 아니 가상을 좀 더 확장한.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갖고도 가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확장돼서 하는 확장 가상 세계라는 말을 좀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 안에서 고용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왜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바타잖아요. 그리고 아바타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옷도 입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드라마 작가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네. 자기들이 직접 캐스팅을 하고 그 안에서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안에. 하는 거냐? 네. 게임상에서 있는 자기가 어떤 연출을 해놓고 네. 그 컷을 다 동영상으로 캡처를 뜨는 거예요. 네. 혹은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떠서 거기다 자기 더빙을 하고 혹은 자기가 배경음악을 넣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봤더니 그 제페토 드라마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50만 뷰 넘은 게 있는데 제목이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 여행 가다 퍼진 좀비 바이러스, 뭐 여자의 변신은 뭐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그 캐릭터를 갖고 만드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50만 뷰 넘는 이런 와. 영상들도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고 느꼈던 게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황찬우 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원래 역사 덕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에다가 국내 여러 명승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근데 자기 유튜브 채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보다가 네. 잠시 말씀드린 대로 로블록스에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있으니까 사용자도 1억 5천만 명 넘으니까 네. 이 안에다가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멋지다. 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로블록스 안에다가 우리나라 서원, 도산서원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산서원을 만드는 게 중학생인데 지금 도산서원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음성 채팅 메신저까지 넣어가지고 혹시 원하는 사람 디스코드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음성 채팅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을 하려면 뭐 그 외국어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번역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구글 번역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가 만들 때는 이런 매뉴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이태리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봤느냐? 네. 번역기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는 파파고 번역기 네. 이런 걸 써서 그렇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로 초등학교 학생들 혹은 중학생들도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해요. 라는 게 참 저도 놀랍고 뿌듯하고 확실히 Z세대는 다르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사례들입니다. 도산 서원 만든 것만 해도 일단 감동이었는데 네. 국적별로 해서 지금 막 언어까지. 그렇죠. 네, 대단하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려면 어떤 무슨 특별한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뭐 VR, AR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네. 조금씩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제페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쪽이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두 가지 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한 번에 500명까지 접속을 가능합니다. 아, 500까지. 네, 그럼 네. 500명이서 회의 같은 걸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줌이라고 하면 줌은 기본적으로 그 화면만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게더타운이라는 건 화면은 다 얼굴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싸이월드 미니미 같은 2D 캐릭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게임하듯이 네. 각자 사무실로 움직이면서 화상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상회의만 하면은 좀 딱딱하고 네, 심심하잖아요. 얼굴만 잠깐 보이고 되게 평면적인 느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 사무실을 게임처럼 만들어 놓고 제가 사무실 이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김대리 좀 잠깐 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화면이 둘이 뜨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약간 게임처럼 컨트롤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갖고 국내 대기업들도 뭐 신입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신규 직원 채용 박람회라든지 내부 회의라든지 이런 걸 또 즐겁게 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구현하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SK텔레콤에서 최근에 나온 하나의 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선 또 어떻게 하냐, 뭐, 이프렌드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아바타 캐릭터들 안에다가요, 회의실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이 이제 설정을 하면은 네. 미니홈피처럼 안에 들어가져요. 그 안에서 내가 PPT나 영상을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PDF 같은 화면이 뒤에, 그러니까 내 캐릭터 뒤에 영화 같은 화면에서 네. 이제 파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거기서 PPT까지 가능한 그렇죠.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좀 목적성 있는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아주 빠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을 좀 적용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거나 시도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건조하게 재미없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제 줌 회의 이거 이제 벗어나서 그렇죠. 굉장히 좀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컬러도 그리고 있고. 이제 줌 피로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렇죠. 계속 화면을 띄워놓고 내 얼굴을 노출해야 되고 이런 거는 부담감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내가 원할 때 화면 끄고라도 캐릭터끼리라도 캐릭터 얘기를 할 수 대신. 있으니까 네. 아주 이제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편한 이런 모습들 이제 오프라인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네. 것들도 좀 존재하죠. 그러니까 부장님 얼굴 직접 보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데 부장님 캐릭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뭐 동물도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VR 기기 같은 게 쓰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하나의 특정 플랫폼에서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그 메타버스들인데요. 목적성 있는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AR이나 VR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회의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바타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메시 같은 플랫폼은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건 좀 비싸긴 해요. 아직은 뭐 한 300만 원 이상의 기기인데 네. 그걸 끼면 그 앞에 내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합성으로 되어 있는 이게 책상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네. 심장 같은 거를 이제 의대에서 수업을 할 때 가상 심장을 가운데다 띄워놓고 서로가 이걸 돌려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요? 원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용하네요.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교실에서 네. 자기 앞에 있는 가상 심장을 자기가 이렇게 도려도 보고 움직이기도 하고 맞아, 어떻게 입체적으로 뛰는지 보면서. 네, 그런 거 네네. 이제 동시에 똑같이 다 같은 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우리가 목적성 있는 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의료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심리 치료할 때 VR 기술이 또 쓰이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제일 쉽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VR 기기를 끼고 네. 고소공포증 같은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건 그냥 땅이잖아요. 땅.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걸로 너가 아무리 무서운 것 같지만 이건 땅이야. 땅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나서 괜찮네요. 실제로 고소공포증을 해결한 이런 것들이 의료 사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성 있는 뭐 예를 들면 또 공연이나 스포츠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좀 더 기능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이제 AR, VR이 좀 많이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이쪽은 정말 이건 활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산업 분야에서도 뭐 가구 배치나 아니면은 매장 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혹은 이제 해외 정비사 입국이 어려워지니까 네네. AR로 원격 협업을 하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 디자인할 때도 네네. 각자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가상의 자동차를 가운데 놓고 네. 돌려보면서 이제 각자가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뭐 시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좋은 거 계속 지금까지는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단점, 부작용 같은 거는 혹시 존재하지 않나요? 충분히 존재하죠. 첫 번째는 이제 범죄 가능성 높고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이게 여러 가지가 프로파일이 합쳐지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때 특히 10대들, 청소년들에 대한 좀 보호가 안 된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바타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러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띄울 수 있으니까 네. 사회성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네. 하나씩 개선할 점들을 찾으면서 계속 논의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메타버스 총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